중국은 더 이상 값싼 공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까지 모든 레버리지를 손에 쥔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1월 1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이며 미국은 어디까지 밀릴까요? 이 전쟁의 본질과 중국이 쥔 지렛대, 그리고 결국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하게 될지를 함께 파헤치며 글로벌 시장의 숨은 흐름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미국 창고에서 썩고 있는 콩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농장들이 50년 만에 최악의 수확을 맞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이 모두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번 위기는 코로나나 가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면 중단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농산물 최대 구매국으로 특히 미국산 콩의 절반 이상을 사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단 한 알의 콩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곡물 창고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가격은 폭락했으며 농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콩은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작물이기에 썩기 시작하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 즉 수출 의존과 과잉 생산 체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농업 정책은 자급자족보다 수출 확대를 우선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콩을 사지 않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식용유 무역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2024년 이후 미국의 중국산 식용유 수입은 65%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폐식용유 수출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로 각각 15%, 131% 증가했으며 미국은 더 이상 주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분석가 침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폐식용유 무역은 틈새 시장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미국 농가를 위해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번 사안은 무역의 본질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식용유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나는 중국에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미국 농민과 유권자에게 보여주려는 정치적 제스처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 의존도를 줄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식품 공급망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민층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이번 사태로 농가 피해가 커질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료, 농기계 부품 등 특정 품목의 보복 조치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양국 간 보복성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월)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전 세계 산업계가 긴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다시 핵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올해 4월에도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하며 글로벌 자동차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감소세는 새로운 수출 허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중국이 무역을 외교적 무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미국으로의 히토류 자석 수출은 28.7% 급감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57% 급증했죠. 중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도 주요 수입국으로 남아있지만 전체 수출량은 전년 대비 7.5% 줄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댄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력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계가 중국의 정책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어포스원에서 그는 중국이 히토류로 게임을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수출 규제를 확대하며 11월 10일 예정된 90일 관세 휴전 종료를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향후 6개월간 약 13조 원 규모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발표 이후 호주의 광물 기업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라프라 주가는 한 달 만에 150%나 뛰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호주가 미국의 자원을 헐값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즉, 광물의 실제 생산지와 환경 부담은 호주가 떠안지만 가공 부가가치 창출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속은 미국이 챙기는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 협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중국의 자원 패권에 맞선 서방 진영의 전략적 동맹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관세 인상과 수출 제한으로 중국을 압박해왔지만 이번 히토류 조치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미국 산업계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측은 협상에서 즉각적인 강공 대신 관세 유예나 부분적 타협으로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공세적 압박자에서 리스크 관리자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이토록 자신있게 협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여전히 5% 성장 중입니다. 부채와 부동산 버블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보다 4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세 번째 카드, 경제 성장의 지렛대입니다. 중국은 이 지렛대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카드든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관세 인하 의사를 내비쳤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할 가장 큰 양보는 아마도 대만에 대한 주권 인정일 것입니다. 공식적이든 암묵적이든 미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명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100년 동안 추구해온 왕관의 보석, 역사적 목표이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콩과 옥수수, 나아가 미국 농업 전체를 압박카드로 삼아 그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트럼프는 가능성이 있지만 워싱턴의 외교 관료들은 쉽게 예스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이자 서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을 잃는 것은 곧 자유의 상징을 잃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자 머지않아 명목 GDP 기준 세계 1위에 오를 나라입니다.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질렀고 달러 기준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인도마저 쉽게 자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도 역시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약한 상대를 압박하던 방식으로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대는 비슷하거나 어떤 영역에서는 더 강한 경쟁자입니다. 결국 미국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협상 없는 승리는 없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관세나 수출 규제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세계의 공급망을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구조적 전쟁입니다. 중국은 농산물과 히토류, 그리고 기술과 성장률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시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순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패권의 이동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의 중심이 점차 아시아로 그리고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주식 투자자들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저울질할지 눈치를 크게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시대의 균형점을 가르는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